그래서 무려 500문의 포를 깔아두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껏 영국군이 롬멜에게 당해왔던 그 전술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영국군의 직사포격. 돌진하던 롬멜의 전차들은 영국군의 포탄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차례차례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세린 협곡 전투가 벌어질 무렵 롬멜의 몸 상태는 사실상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1942년 10월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부터 롬멜은 심한 두통과 혈액순환 장애로 기절한 적이 이미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롬멜은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2년간에 걸친 사막 전투, 그리고 수천 킬로에 걸친 기나긴 후퇴 작전 등 이미 50세를 넘긴 롬멜의 몸은 멀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타이밍을 알아채는 롬멜 특유의 동물적인 감각은 멀쩡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미군을 격파하며 진격한 것은 롬멜이 아니라 아르님 상급대장의 제5 기갑군과 지오반니 메세 장군의 이탈리아 첸타우로 기갑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후 롬멜은 평소 나폴레옹을 신봉했던 공격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겐 공격 아니면 맹공격뿐이다 라는 평소의 그의 어록에서 보듯 롬멜은 원래부터 공격을 중요시했고 공격 타이밍이 왔을 때 이를 알아채는 데는 천부적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공격 차례가 왔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롬멜. 그리고 때마침 미 2군단 사령관 프레덴달은 황급히 지원 부대를 투입해서 롬멜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펜저 4호 F2형과 몇 대 되지 않지만 티거 전차와의 조합, 거기다 스투카 급강화 폭격기의 조직적인 지원 공격도 함께 어우러지며 프레덴달이 보낸 지원 부대는 완전히 격파당하며 결국 패주하게 됩니다. 공격에 나섰던 미군의 지원 부대는 47대의 전차 중에 무려 40대가 격파당했던 것입니다. 롬멜은 약 16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이끌고 가프사를 지나 카세린 밑에 있던 페리아나 마을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롬멜 저지를 포기한 채 공황 상태에 빠져 카세린 협곡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로 엘 알라메인 전투 패전 이후 구겨졌던 롬멜의 명성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1943년 2월 16일 롬멜이 승리를 거뒀던 이날, 롬멜은 제5기갑군 사령관 아르님에게 긴급히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5기갑군은 계속 진격해서 오늘 밤 안으로 스베이틀라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나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르님은 이미 내가 잘 공격하고 있는데 지가 왜 끼어들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롬멜의 명령을 일부러 무시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부대 출동을 지시하게 됩니다.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 공격 중인 롬멜과 아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나뉘어진 독일의 공격조차도 막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군의 찌프차, 하프트랙 다수가 파괴되었고 M3 스튜어트 경전차에 장착된 미군의 37mm 대전차포는 다람쥐 소총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도저히 화력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고 독일 전차와 마주치는 족족 전부 격파당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미군은 카세린 협곡을 통해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롬멜은 탁 터놓고 아르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테베사요. 전 병력을 동원해 카세린 협로를 통과한 후 후방에 있는 대규모 물자 집적소인 테베사를 신속히 쳐야 하오. 그리고 롬멜은 요청했습니다. 제21기갑사단을 나에게 편입시켜 주시오. 그러나 아르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21기갑사단의 병사들은 가장 경험 많은 전사들이었고
24대의 강력한 신형 전차 티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롬멜의 진격에 꼭 필요한 전력이었습니다. 때문에 롬멜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르님을 건너뛰어 이탈리아군 수뇌부와 알베르트 캐슬링 원수에게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롬멜이 단독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공격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면 미군의 보급 집적소가 있었던 테베사는 틀림없이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미영연합군의 보급망이 붕괴하여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를 정복하려는 연합군의 계획은 몇 주 또는 몇 달간 지연될 게 뻔했습니다. 이전에 연합군 최고 전략가 앨런 브룩 컨텐츠에서도 다뤘지만 히틀러가 모든 것을 걸었던 쿠르스크 전투는 5개월 후인 7월이면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독일이 모든 것을 걸고 버렸던 그 쿠르스크 전투 기간에 연합군은 시실리 상륙작전인 허스키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세린 협곡 전투에서 롬멜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쿠르스크 전투와 허스키 작전은 겹칠 수 없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군 지휘부가 이렇게 갈등을 빚는 동안 미영연합군은 카세린 협곡의 수비를 강화시킬 천근 같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1분 1초가 늦어질수록 카세린 협곡의 미군은 점점 더 증강될 게 뻔했기에 마음이 급했던 롬멜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탈리아군인 베르살리에르 부대를 투입시키는 등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롬멜을 지지하는 편이었던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롬멜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943년 2월 19일 롬멜의 지휘권 밑으로 21기갑사단과 조반니 메세이 이탈리아군 전체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고 지휘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롬멜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롬멜의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갑부대는 롬멜의 휘하에 넣어줬으나 제5기갑군은 롬멜과 같이 테베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스비바와 칼라 지역을 먼저 점령하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최고 지휘부의 이 뚱딴지 같은 결정에 롬멜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적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가 후방을 포위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적이 강력한 지역을 들이받는다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고집센 아르님은 티거 전차의 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1기갑사단을 끝끝내 롬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롬멜과 아르님 간의 대립, 그리고 로마 최고지휘부 측의 엉뚱한 개입, 롬멜의 원래의 작전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 시간 롬멜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세린 협곡 돌파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미군은 증원 병력이 몰려와 독일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이 카세린 협곡을 돌파한다 해도 어차피 테베사는 점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43년 2월 19일 오전 7시 30분 롬멜의 초반 승리 이후 3일째인 이날 롬멜의 독일 주축군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왠지 공격이 실패할 것 같군. 이 당시 아이젠하워는 보낼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카세린 근방으로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보낼 수 있는 병력은 미 구보병사단의 사단 포병뿐이었습니다. 구보병사단의 사단 포병 부대를 지휘하는 르코이 어윈 장군, 그의 부대는 무려 서쪽으로 약 800마일 떨어진 알제리 티렘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코이 어윈 장군은 100시간 만에 무려 800마일 거리를 주파하며 탈라와 테베사로 달려왔고, 오자마자 전진하는 롬멜의 기갑부대에 무지막지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대대적인 포격에 롬멜의 전차는 궤도가 이탈하며 폭발하는 등 곳곳에서 화염에 휩싸였고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롬멜은 카세린 협로를 돌파한 후에 북쪽으로 치고 나가 테베사를 점령하고자 했으나 아르님이 갖고 있는 21기갑사단의 티거 전차 지원이 없이는 더 이상 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에게 코피를 흘리게 한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어인 장군의 어마어마한 포격에 막힌 자신의 부대를 지켜보며 롬멜은 이제 곧 미영연합군의
증원 병력이 대대적으로 보강될 것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정확했습니다. 대규모 포격에 의해 독일 기갑부대 전진이 돈좌된 상태에서 미영연합군의 지원 병력이 점점 더 증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 몽고메리가 마레스선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은 결정타였습니다. 마침내 1943년 2월 23일 롬멜은 전 부대 철수를 지시하게 됩니다. 미군은 카세린 전투 기간 동안 거의 100km 이상을 후퇴했고 6,000명의 사상자와 2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했습니다. 반면에 롬멜의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1000여 명의 사상자와 20대의 전차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토치작전 이후 미군은 전투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지나치게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미육군 2군단 지휘부는 독일에 비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인원들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군단 사령관 프레덴달 소장은 현대적인 사막 기동전의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동전 전문가인 롬멜을 상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프레덴달의 지휘 스타일은 롬멜처럼 전선 가까이에 머물며 실시간으로 전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레덴달은 전선에서 최소 112.7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본부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프레덴달의 지휘 본부를 로이드의 마지막 리조트 또는 100만 마일 떨어진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또한 프레덴달은 업무를 부하들에게 위임하는 임무형 지휘를 하지 못하고 전부 자신이 다 관여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답답한 지휘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휘자 밑에 있는 미군이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1943년 3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은 프레덴달을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조지 패튼 소장을 2군단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패튼이 오게 되는 3월 6일에 롬멜은 남쪽으로 가서 몽고메리와 싸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 육군 지부는 M3 스튜어트와 같은 구식 장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독일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의 구축 전차를 신속히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카세린 협곡 전투 후에 매우 귀중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호병은 전쟁의 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전 영상의 2차 대전 맹활약 무기 88mm 포에 대한 컨텐츠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롬멜의 전술은 포로 전차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술의 유용성을 미군도 카세린 전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카세린 전투에서 미군은 롱톰 155mm 곡사포의 고폭탄이 독일 전차를 직격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집중 포격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독일 기갑부대의 진격이라도 저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교리화하게 됩니다. 카세린 전투 당시만 해도 미군은 군단 표병 지원 체계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육군 지휘부는 공군이 화력 지원을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카세린 협곡 전투가 벌어졌을 때만 해도 미군은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공군 지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1943년 3월 4일) 오전 북쪽 몽고메리를 막으러 남쪽 마레트선으로 내려간 롬멜. 그는 결단의 기로에 처했습니다. 롬멜에게는 마레트선 자체를 방어하는 빈약한 이탈리아군 사단이 있었고 약 1만 명의 보병과 200문의 야포 그리고 160대의 전차가 수중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병력으로는 방어를 한다고 해도 방어가 애초 불가능했던 상황. 몰려오는 몽고메리에 맞서 공세를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롬멜은 포로로 잡은 영국군 장교가 자신의 공세 계획을 전부 다 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롬멜은 이탈리아군이 비밀을 누설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몬티가 나의 공격 계획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롬멜은 몬티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공격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패배는 시간 문제였기에 운명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던 롬멜. 예상대로 몽고메리는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통해 이미 롬멜이 공격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문의 포를 깔아두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껏 영국군이 롬멜에게 당해왔던 그 전술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영국군의 직사포격. 돌진하던 롬멜의 전차들은 영국군의 포탄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차례차례 당했습니다. 3월 6일 15시 30분경 영국군 포대의 격렬한 포격에 의해 롬멜의 전차 돌격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60대의 독일 전차 중에 55대를 파괴당한 독일 아프리카 군단. 결국 3일 후인 3월 9일 자신의 지휘권을 아르님에게 넘겨주는 롬멜. 그리고 북아프리카 패배에 대한 책임과 신병 치료차 본국으로 떠나게 되는 롬멜. 히틀러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롬멜이 거두었던 전설적인 승리에 먹칠을 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북아프리카에서의 롬멜의 진짜 마지막 전투가 되고 맙니다. 롬멜이 떠난 지 불과 2개월 후인 1943년 5월 12일 아르님은 영국의 알렉산더 장군에게 공식 항복하였고 25만 명의 독일 아프리카 군단 병사들은 모두 포로가 되고 맙니다. 바로 다음날에는 무솔리니가 원수로 승진시켰던 이탈리아 군의 지오반니 메세도 아르님을 따라서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롬멜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롬멜 때문에 이 군단 사령관이라는 전투부대를 맡게 된 미국의 조지 패튼. 그는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에 롬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롬멜, 그는 정말로 멋진 놈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로 더 큰 성원 몰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